안녕하세요. 저번 녹화 방송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녹화하는 거라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일단 53만 원 정도까지 혹시 매매를 하신다면 53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정확히 어느 정도 가격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화요일장까지 보면 53만 원을 한번 터치를 하고 위로 올라가고 도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을 했었죠. 그 이후에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항선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그 하락세를 멈춰가는 건데 지금 현재 53만 원까지는 한번 찍혔고요. 다음 한 번 더 1차 하락을 더 하게 된다면 50만 원대가 되겠네요. 물론 이거는 하락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목요일날 장에서 내일장이 되겠죠. 목요일날 장에서 이 53만 원을 터치하면서 깨지 않고 마무리를 해가는 이번 주 모습이 보인다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53만 원대 가격선까지 오면 5일선이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 보통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출현하고 자, 자 이쪽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이쪽 여기 보시면 수요일날 거래량부터 보시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셔서 빠져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혹시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하락 정도는 맞으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상승 후 가격이 빠질 때 장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겁을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자기만의 추세선이 있겠죠. 이러한 저항선이 깨졌을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으면 쭉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가 올 때까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리니지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죽었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네가 죽으면 안 돼.
캐릭터에 물약 좀 먹이고 다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녹화 방송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다소 부드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가 혼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러워지는데 제가 혼자서 차트만 보면서 녹화를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 하락은 맞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손절선은 확실히 지켜주고요. 손절선을 저도 매매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 손절선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정하는 게 다른데 제가 손절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여타한 유튜버들처럼 뭐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느니 1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느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하락장 코로나19 이 하락장에서 저도 한 마이너스 60%까지 손실을 봤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론 수익으로 좀 올라왔을 때 아니면 구독자가 좀 생겼을 때 그때 계좌를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제가 한 7년 정도 이 계좌로 한 7, 8년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뭐 남들처럼 뭐 수익 뭐 100만, 1000만 원, 2000만 원 1년에 1억 뭐 그런 수익을 저는 내지 못해요. 제가 실력이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씩 찾아오는 기회를 제가 발로 차버린 것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2018년 또 그런 중국 사드에 의한 하락장 그걸 제대로 맞았을 때 제가 또 무심결에 또 잘 못했을 때 그런 하락장을 정통으로 처음 맞아봐서 그때는 다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손실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그래도 7,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 정도의 뭐 2, 30%의 하락을 맞은 후에도 다시 그 정도의 보합까지 제 계좌가 보합까지 올라올 정도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하고 있으면 또 언젠간 저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주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전업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주식을 배운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유튜버, 아프리카 TV 여러 뭐 돈 내고 하는 방송들 다 찾아가면서 해봤는데 그들 중에서 딱 한 분이 해주는 말이 제 귀에 딱 와닿더라고요. 어중간히 뭐 크게 큰 돈을 가지고 아예 큰 돈을 가지고 전업을 해서 3, 4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전업을 하고 그렇지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좀 자금이 작을 때에는 저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도 제가 충분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주식창을 보면서 몰두하고 있었으면 뭐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아까 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얘기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은 100%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저도 과거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주식을 찾는 사람으로서 차트를 많이 돌려봤다는 건 전에 이 주식이 어떨 때 상승을 했고 어떨 때 하락을 하고 보통 주식들이 어떨 때 움직이더라 이런 패턴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식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참고 정도는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보겠죠. 30분봉, 3분봉, 5분봉 이렇게 분봉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양봉이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 아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럴 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타 방송이나 제 주변 사람들을 습관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거래량이 전 거래량을 상승하거나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여러분들은 들어가겠죠. 자, 근데 그 다음날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다음날 양봉을 띄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음,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음봉이고 다음날 양봉일 때 다음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음봉을 띄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을 띄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물론 가다가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단타 하시는 분들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가서 이날 팔던지 다음날 갭 상승을 했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가에서 밑으로 밀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2% 3% 단타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겠죠. 그때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면 되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때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저항선 그어드리겠어요. 자, 저항선을 그어놓고 자, 이게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고 하시는 분들 마음입니다. 자, 두 개의 저항선 한번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 저항선의 밑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손절을 하겠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때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저항선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오래 하고 다른 사람 방송을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떤 걸 느끼게 되냐? 항상 간단한 거에서 시작해서 어렵게 돌아갑니다. 엠벨선, 21선, 66일선, 120선, 122선, 144선 뭐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면 다시 간단한 걸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보려고 하고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는 편입니다.
뭐 여타 많은 반들 그냥 저는 별거 없어요. 이 추세선 저는 그냥 추세선만 두꺼우면 됩니다. 다른 걸 따로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단기를 해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기를 해도 일봉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그냥 이 선들이나 그때 그 저항과 지지를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좀 수익률이 올라가고 계좌에 돈이 쌓이게 되면 전업은 하고 싶지만 또 전업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은 양의 수익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전업을 하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또 혼자 그만큼 견뎌내야 되고 전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방송하시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아니면 방송이 아니더라도 좀 뭐랄까 약간 사기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외롭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업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니까. 오늘 뭐 수익을 내냐 못 내냐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어떻게 놀아야 되고 누구와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돌아와서 이 자기의 손절권을 가격대를 정하면 이때 무조건 손절을 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드린다면, 아이고야, 이씨, 안 돼. 됐다. 안 돼. 자, 여기 보시면 이 음봉. 아, 지워야 되겠네. 다 지워라, 다 지워. 여기 보면 음봉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음봉은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저는 종가상의 기준으로 하지, 매매하는 도중에 이 라인을 살짝 내려갔다 해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지? 아이고야, 며칠이야? 자, 보겠습니다. 이게 1월 8일 분봉. 자, 1월 8일. 이렇게 아래 꼬리가 쭉 달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1분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꽤 멀리 있네, 1분봉이. 3월. 다 보이나? 가나? 1월 8일. 아이씨. 어떡하. 아이라, 이씨. 아따, 제발. 가자, 1월 8일. 찾기도 힘드네. 있다. 1월 8일.
아랫꼬리 여대가 되겠네요. 아랫꼬리. 자, 여기 보시면 1월 8일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한번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쭉 계단 하락세를 쭉 이어가죠. 이어가다가 다시 찍혔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걸 보면 안 돼요. 뭐 큰 세력들이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싶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하락을 하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 자기의 물량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모두 스탑로스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설정해 놓았을 때 이거는 다 잘리게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종가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10시 40분밖에 안 되죠, 오전. 자, 그 이유. 이 상황이 만약에 3시, 3시나 2시 50분 이후의 상황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찍혔다. 그냥 찍히면 찍혔다. 찍혔네? 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던 거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손절선을 그리실 때 저항 지지나 저항 그리실 때 웬만하면 좀 느슨하게 하세요. 느슨하게. 제가 볼 때 확률상으로 볼 때 만약에 딱 여기 맞힐 거 아니에요, 윗선. 자, 이러면 잘리는 게 많아요. 찍고 내려오는 게 많아요. 뭐 차트를 돌려보시면 제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쪽에다 맞힌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선에서 1, 2% 이하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보통. 그것도 뭐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별로 안 걸어 놓고 갑자기 뭐 미국의 장세가 엄청 안 좋아지거나 세계적으로 이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그 다음 날 하루 걸어 놓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렇게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저도 이번에 대처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세계적인 유행이고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 돈이 안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언젠가는 모이지 않을까요? 자, 이러면서 뭐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는데 일단 뭐 제가 예상하는 대로 한 번은 찍어줬고요. 이번 주 목금이 약간 중요할 수도 있는 봉 두 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본다면 어차피 이 갭 구간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져 있는 갭 구간. 최대한으로 본다면 61선을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주가 모두 괜찮습니다.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위치들이 뭐
100% 올라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좋다, 한 그 정도로 보고, 바이오주들을 돌려봤을 때 차트들이 다 괜찮다는 것은 이제 바이오 추세가 한번 그래도 오지 않을까, 요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 선까지는 안 깨지 않을까. 웬만하면 이 선까지는 안 깰 것 같고, 50만 7천원, 그리고 지금 53만원도 살짝 밑으로는 아래 꼬리를 한번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는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래 꼬리만 한번 주고 위로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거래량도 많이 줄어져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다음 날이죠. 이날 거래량을 터뜨리고 다음날 거래량이 확 죽었을 때, 윗꼬리를 줬을 때 이날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분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보이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분봉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날보다 거래량이 뭐 9시면 9시, 10시면 10시일 때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못 빠져나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50만원대에 샀다, 네, 올라가고 하락 있다, 못 빠져나옵니다. 왜? 차트를 보지 않으니까. 일을 하거나 개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차트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뭐 빠져나올 생각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설정해서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의 기간, 스탑로스는 어차피 기간적으로 길게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요정도 가격대 50만원대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오지 않고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 그 상승을 나는 다 먹겠다.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이상이고요. 혹시 궁금한 종목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녹화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바이오주 종목들을 하나씩 같이 돌려보면서 현재 바이오주들이 위치하고 있는 차트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